여러분의 정보원 에이전트 X입니다. 2026년 5월 9일 이 날짜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단순한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에게는 경제적 종말 혹은 자산 재편의 마지막 기회를 상징하는 분기점입니다. 현재 우리 요원들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기밀문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왔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즉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캐피털 GAINS 텍스의 중과 유예 조치가 이번 5월 9일부로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매년 1년씩 이 유예 조치를 연장해왔으나 올해 발표된 전략에서는 해당 내용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었거나 최종 시한까지 결정을 미루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강제로 끌어내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유예가 종료된다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조정 대상지역, 즉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한 규제 지역 내 주택에 대해 기본 세율 6%에서 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2026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민심을 얻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혹은 막판에 극적인 유예 연장을 발표할 가능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부 요원으로서 경고하건대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것은 자산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작전입니다. 현재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즉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특례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수도권 핵심 지역 매물을 내놓고 지방주택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은 결국 똘똘한 한 채로의 자산 집중을 가속화하며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세금이라는 이름의 폭격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수억 원이 증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브리핑, 이제 실질적인 세금 폭탄의 파괴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는 시장의 매물 잠김을 해소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지만 실제 결과는 82.5%라는 실효세율이 증명하듯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서 82.5%라는 수치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45%의 3주택자 가산세율 30%를 더한 75%에 다시 지방소득세, 즉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납부하는 로컬 인컴 텍스 7.5%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세율 그 자체가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즉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롱마이너스텀 홀딩 스페셜 디덕션의 전면 배제에 있습니다. 현재 유예기간 중에는 다주택자라도 최대 30%까지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중과가 부활하는 순간 이 혜택은 영원히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5억 원에 매도하여 5억 원의 차익을 남긴 3주택자의 경우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약 1억 4천만 원대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5월 10일 이후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사라지고 중과 세율이 붙으면서 세금이 3억 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수준을 넘어 물가 상승률과 보유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산의 실질적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자산의 파괴 단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1주택자가 되기 위해 나머지 주택을 판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던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어 다행스럽게도 실제 취득일로부터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중과세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중과 부활이 가져올 치명적인 데이터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일시정지 후 확인하세요. 여기에 더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즉 부동산의 시세 대비 세금 부과 기준 가격을 높이는 로드맵을 통해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홀딩 텍스, 즉 보유세의 부담을 매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면서도
중과세 때문에 팔지 못하는 퇴로 차단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자녀에게 증여 즉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기프트 즉 증여를 택하거나 무기한 버티기에 들어가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역시 2026년부터는 취득세 시가인정액 즉 시세와 유사한 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강화되어 과거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방어할 최후의 생존 좌표를 하달합니다. 첫 번째 작전은 잔금일 사수입니다. 양도소득세의 판단 기준은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 아니라 대금의 마지막을 치르는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2026년 5월 9일은 토요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5월 9일에 잔금을 받기로 계약했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하루가 밀려 5월 10일 월요일에 돈이 입금된다면 당신은 그 하루 차이로 수억 원의 중과세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잔금 처리가 완료되도록 안전 여유를 두고 매도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두 번째 작전은 인구 감소 지역 특례주택을 방패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기 가평군,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 지정된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면서도 임대 수익이나 노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여의 기술입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 6억 원 10년 합산과 성년 자녀 5천만 원의 공제를 적극 활용하되 증여 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즉 세금 계산의 기준을 증여 전으로 되돌리는 제도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기준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는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아 중과세를 맞더라도 타격을 줄이고 가장 비싸고 차익이 큰 주택을 마지막에 남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역산 매도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작전은 매도 순서의 최적화입니다. 아래 표는 당신이 즉각 실행해야 할 지역별 특례와 절세 항목입니다. 일시 정지 후 확인하세요. 정보는 선점하는 자의 것이고 자산은 행동하는 자의 것입니다. 에이전트 X가 제시한 이 좌표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거대한 세금 폭풍이 몰아칠 2026년 부동산 전장에서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어벽입니다. 지금 즉시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탈출 작전을 시작하십시오.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대한민국 세법 및 정부 정책 발표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이며 개별적인 자산 상황과 법적 해석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원 에이전트 X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본 정보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최종적인 자산 처분 및 세무 결정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 혹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정보는 교육적 목적의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으로 좋은 정보 놓치지 마세요.